다람쥐를 어디서 분양받을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어떤 다람쥐를 분양받는 게 좋을지,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다람쥐가 언제 태어났는지, 먹이는 무엇을 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다람쥐 부모는 어땠는지, 성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 등등이 있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다람쥐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람쥐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에 따라 사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보통 입양자는 가장 어린 다람쥐를 입양하길 희망할 것이고, 분양자는 가능하면 건강하게 성장한 후 분양하길 희망할 겁니다. 그럼 어느 시기에 입양 혹은 분양이 가능할까요? 바로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겠지만 젖을 땐 후부터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유라든지 분유라든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처음 다람쥐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람쥐를 위한 환경 조성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람쥐는 젖을 땐 이후 독립을 준비하는데 이 시기부터 개별 사육이 필요해지고, 이 말인즉슨 이때 분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시기부턴 여러 케이지가 필요하게 될 테니까 서로 윈윈하기도 적당한 시기겠죠? 하지만 무조건 어린 다람쥐보단 어느 정도 성장한 다람쥐를 입양 시 장점은 좀 더 면역성도 있고 건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돌봐야 공격성이 없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 개체에 따라 혹은 돌보는 스타일에 따라 공격성이 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어린 다람쥐를 입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람쥐 입장에선 평생 살던 공간이 바뀌고 자신이 돌봐주던 사육사가 바뀌니까 그 환경 적응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 입양하실 땐 이런 점들을 미리 고려해서 선택합시다. 다음은 먹이입니다.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 다람쥐가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그런 다람쥐와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먹이입니다. 전에 돌보던 분양자에게 입양하시기 전에 먹이는 무엇을 주로 줬는지, 어떤 간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 아몬드를 좋아했다면 생 아몬드를 더 좋아하는지, 구운 아몬드를 더 좋아했는지 등등 미리 정보를 얻어오신다면 여러분이 다람쥐에게 다가가기 더 쉽겠죠? 다람쥐에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이기보단 그 다람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따져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기호식품이 있는 것처럼 다람쥐도 좋아하는 음식과 그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취향과 가까운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잖아요? 다음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에 대한 겁니다. 물론 앞으로 살게 될 집에서 적응을 못한다면 함께 살 수 없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 조용하게 살던 다람쥐가 소음이 잦은 집에 살게 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습도, 온도 등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다람쥐를 따뜻한 방에서 키우셨을 수도 있고요. 그럼 한번 그렇게 돌봐왔던 다람쥐를 입양자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전에 살던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조성해 주신다면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람쥐가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그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다람쥐에 대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요? 다람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곧 여러분을 향한 공격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다람쥐의 부모 다람쥐는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부모 다람쥐가 크다 혹은 건강하다 하면 안심입니다. 하지만 왜소하고 빈약하다면 그 다람쥐 또한 약한 다람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인 문제이겠죠? 물론 애완동물샵에서 분양받은 다람쥐는 확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 문제입니다. 수컷은 의젓하고 암컷은 억센 경향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동물들은 이렇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소리는 뭐냐? 모든 여자는 호리호리하고 남자는 듬직하다라는 발언과 흡사합니다. 이건 아니죠. 다람쥐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별이 성격을 정해주진 않습니다. 돌보시면서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다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다람쥐는 암수 돌보는 방법이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다람쥐의 건강 상태 체크입니다. 구별 방법은 강아지와 크게 차이나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기나 열 문제인데요.
활발하게 잘 놀고 있는지를 봐야 하고요. 건강이 나쁘다면 느릿느릿 움직이는 다람쥐가 있거든요. 설사를 하는지 이는 변 상태를 보거나 항문 주변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나 열이 있다면 눈곱이 낄 수도 있고 콧물이나 재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를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털을 보는 겁니다. 건강하다면 윤기가 나고 보송보송하겠지만 많이 묻어 뭉쳐 있거나 윤기나 생기가 없어 보인다면 이건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죠. 더 쉽게 보자면 다람쥐가 너무 말라 있거나 너무 비만이거나 하는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한번 줘봐서 잘 받아 먹는지 혹은 잘 먹으려고 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거부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자면 이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도 교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듯 다람쥐도 마찬가지로 이 교정이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나타나는 증상이긴 하나 이빨이 고르지 못하다면 다람쥐에게 있어 생존율이 극도로 낮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양자나 애완동물샵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빨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여기까지 어떤 다람쥐를 선택해야 될지 최대한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해봤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걸 확인하기 위해서 까다롭게 군다면 분양자분이 몹시 피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함께 살아가야 할 다람쥐인데 기왕이면 건강한 다람쥐를 데려오는 게 좋겠죠? 그 선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단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왁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